아까 전해드린 오사카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관광객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화도 몇 차례 걸었습니다만 통신 자체가 다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철거민과 경찰 특공대 등 6명의 사망자가 나온 용산 참사 당시에 경찰 지휘부가 진압작전의 위험성을 알고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는 경찰과 정부에 쏟아지는 비판을 우려해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라는 메일을 경찰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용산 참사 당시 최초 진압 계획엔 화재 위험과 철거민들의 투신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형 크레인 2대와 에어매트, 소방차 등 152개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은 한 대뿐이었고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차도 2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 책임자는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경비계장은 겁을 먹고 못 올라가는 것이냐며 밑에서 물포를 쏘면 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진압작전이 강행됐고 옥상 막루가 무너지면서 인화성 물질이 건물 안에 가득 찼습니다. 지휘부는 작전 변경 없이 곧바로 2차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거죠. 화재 위험이 고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강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이후 과잉 진압 논란을 걱정한 경찰과 정부는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습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지시로 전국 사이버 수사 요원 900명을 동원해 댓글 작업 등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홍보해 시민들 관심을 돌리라는 메일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